네, 이번 시간은 포토샵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포토샵 기초에 대해서 기초와 환경,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선택 영역에 대해서, 즉 선택 툴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포토샵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메뉴들을 모아놓은 툴박스인데요. 이 툴박스에 지금 체크를 해놓은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포토샵에서 선택 툴에 관련된 그러한 메뉴들을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포토샵을 잘한다라는 의미를 둘 때 어떤 기준을 두냐면 내가 필요한 선택 툴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느냐를 가지고서 포토샵을 잘한다 못한다 판단할 정도로 우리가 포토샵에서 선택 툴을 활용하는 방법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화면에 이제 순서대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사각형 원 라인 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각형 형태로 선택 영역을 잡을 때, 그 다음에 원형으로 선택을 잡을 때, 그 다음에 가로 1픽셀, 세로 1픽셀 형태로 선택 영역으로 잡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메뉴예요. 그 다음에 툴박스에서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내부에 또 다른 기능이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가미 툴이라고 하는데, 이 올가미 툴은요, 올가미 툴은 이렇게 라쏘 툴, 그 다음에 폴리곤 라쏘 툴, 그 다음에 매그네틱 라쏘 툴,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기본적인 라쏘 툴은 우리가 이 올가미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잡아줄 때 우리가 이 라쏘 툴, 올가미 툴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폴리곤 라쏘 툴은 직선 형태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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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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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형태로 해서 이렇게 직선 형태로 선택 영역을 잡을 때 우리가 폴리곤 라쏘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매그네틱 라쏘 툴은 우리가 자석 올가미 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폴리곤 라쏘 툴과 비슷한데 먼저 자석 올가미 툴은 어떠한 사진이 있을 때 그 사진의 경계면, 즉 이쪽 색과 이쪽 색의 경계면의 색상차를 구분을 해서 색상차별로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 영역을 잡을 때 사용하는 게 이 자석 올가미 툴이에요. 이 자석 올가미 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색깔차가 확연히 구분되는 그러한 선택 영역을 잡을 때 우리는 이 자석 올가미 툴을 사용하게 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석 툴, 마술봉 툴이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색상, 인접해 있는 같은 색상을 선택할 때 사용되는 게 이 매직 툴, 즉 마술봉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술봉 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펜 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펜 툴로 그리게 되면 점, 선, 면의 형태로 직선, 직선, 직선 또는 점, 곡선, 곡선 형태로 우리가 패스를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패스 형태로서 선택 영역을 정확하게 잡아줄 때 우리가 펜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퀵 마스크 모드라고 그래서 여기 툴박스의 맨 밑에 있는 이 마스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브러쉬로서 어떠한 내가 선택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색칠을 해주고 다시 원래 모드로 돌아와주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잡아주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퀵 마스크 모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크게 5가지 툴 메뉴에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크게 5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형태의 선택 영역으로 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택 영역을 잡았으면 선택 영역을 편집하는 기능도 있는데 총 10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전체 선택 툴. 도큐멘트 상에서 화면 전체를 선택할 때, 특정 영역이 아니라 화면 전체를 선택하실 때는 우리가 컨트롤 A 키를 눌러서 화면 전체를 선택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 부위를 선택을 하고
다른 부위를 또 한 번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선택 영역 더하기라고 해서 우리가 Shift 키를 누르고서 다른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동시에 선택을 해줄 수 있는 다중 선택의 기능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선택 빼기라고 해서 반대로 내가 어떤 영역을 선택으로 잡아주고 Alt 키를 눌러준 다음에 다시 선택 영역을 잡아주게 되면 이 나머지 부분은 반대로 빼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는 선택 영역 빼기. 자, Alt 키를 눌러주고 선택 영역을 잡아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선택 영역 반전하기라고 있어요. 자, 선택 영역 반전하기는 Ctrl Shift I라고 해서 자, 어떤 특정 부위, 도큐멘트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특정 부위를 제가 선택 영역으로 잡아주고 자, 특정 영역을 선택 영역으로 잡아주게 되면 이 안쪽이 선택되게 되는 거죠. 이때 Ctrl Shift I 키를 눌러주게 되면요. 선택 영역이 반전이 돼서 이 바깥쪽으로 선택을 해주게 되는 것이 우리는 선택 영역 반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선택 영역 반전이고요. 자,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정원, 정사각형을 그릴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와 비슷하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사각형과 원을 그려주게 되면 정원을 그려주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지금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여기다가 Alt 키를 같이 눌러주게 되면요.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 영역을 잡아주는 기능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디테일한 선택 영역을 편집을 할 때 우리가 Select의 Modify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면 이 다섯 가지의 또 선택 영역에 관련된 메뉴들이 숨어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Modify라는 메뉴에 숨어 있는 메뉴들인데 먼저 보더라는 기능은 선택 영역에 잡혀 있을 때 그 선택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보더 형태로 색상을 넣어줄 때 우리가 보더 기능을 사용하고요. 다음 스무스 기능은요. 우리가 각져 있는 코너를 이런 형태의 둥근 형태로 바꿔줄 때 스무스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디파이의 expand라는 기능은요. 확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현재 선택되어져 있는 선택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픽셀만큼 영역을 키워줄 때 우리가 expand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odify 기능은요, modify의 contract 기능은 자, expand 기능과 반대로 내가 어떠한 특정한 선택 영역을 잡고 있을 때 내가 입력해준 수치만큼 선택 영역을 줄일 때 사용되는 게 contract 기능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modify의 패더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패더라는 값은 아주 중요한데요. 내가 어떤 부위를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잡았을 때 그 선택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과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해보겠지만 이 패더 값을 몇을 입력하나에 따라서 입력한 수치만큼 외곽 테두리를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게 바로 이 패더 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는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선택 영역을 잡아준 다음에 다시 해제를 해줄 때는요. 컨트롤 D키를 눌러주게 되면 선택 영역을 해제해주는 기능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 메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메뉴들을 실제 포토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포토샵에서 우리가 직접 다양한 선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새로운 창을 한번 열어 놓겠습니다. 자, 작업창은 640에 480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자, 확인을 눌러주면 자, 이런 640에 480 창이 열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 툴을 하나씩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사각형 선택 툴, 그쵸? 그 다음에 원형 선택 툴, 라인 툴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사각형 선택 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각형 영역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사각형 선택 툴을 사용하고요. 이때 여러분 Shift 키를 눌러주게 되면 정사각형을 그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아주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작업인가를 하실 때는 반드시 선택 영역을 잡아주고 그 선택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형 도구 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렇게 원을 그릴 때 우리가 원형 도구 툴, 원형 선택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색상을 한번 채워볼까요? 자, 동그라미 형태에서 제가 색상을 채우고 싶을 때는 자, 정경색,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배경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경색을 채울 때는 Alt, 델리트 키를 눌러주면 자, 이렇게 선택 영역에다가 색상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사각형 툴로 선택을 해서 자, 흰색으로 채워주면 다시 색상이 하얗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살펴보면 이렇게 라인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라인 툴은 세로 1픽셀, 가로 1픽셀 선을 그리는 건데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레이아웃 디자인 했을 때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색상을 넣어주게 되면 자, 이렇게 1픽셀 단위로 우리가 색상을 채울 때 자, 지금처럼 라인 툴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1픽셀씩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면 전체 선택하는 건 단축키가 뭐라고 그랬죠? 자, 컨트롤 A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컨트롤 A키를 누르면 화면 전체를 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흰색으로 채워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했던 게 이 라쏘 툴 계열이었는데요. 이 라쏘 툴, 그 다음에 이걸 올가미 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각형 올가미 툴, 그 다음에 자석 올가미 툴. 자, 라쏘 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와 같이 선택 영역을 잡아줄 때 우리가 라쏘 툴을 사용하게 돼요. 그쵸? 내가 드래그하는 형태대로 어떤 색상을 넣어줄 때는 작업을 하실 때는 우리가 라쏘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다각형 올가미 툴 같은 경우에는 클릭 형태로서 선택 영역을 잡을 때 사용하게 되고요. 자, 만약에 제가 클릭해서 선택 영역을 잡을 때 만약에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요. 우리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다시 한 단계씩 뒤로 숨는 거를 뒤로 돌아가는 기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자석 올가미 툴이라는 것은요. 자, 색상차를 구별해서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아준다고 했는데 자, 이거는 어떨 때 활용을 하냐면 제가 실제 샘플 이미지를 한번 열어놓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러한 사진이 있을 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얼굴 부분이나 이 몸 부분을 선택하고 싶다면 자, 자석 올가미 툴로 색상차가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그대로 슬슬 클릭하지 않고 움직여주게 되면 지금처럼 색상의 경계면을 자동으로 선택을 찾아서 선택 영역으로 잡아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색상차가 확연하지 않는 부분은 이 자석 올가미 툴 찾지 못하게 돼요. 자, 그럴 때는 그 부위만 클릭 짧게 클릭으로 가면은 다시 한번 다각형 올가미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다시 돌려주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원하는 부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죠? 색상차를 구별해서 선택을 하고 색상을 못 찾는 부위들은 이렇게 클릭으로 찾아가면 되고요. 그래서 시작점과 이와 같이 만나게 되면 그 부위를 선택 영역으로 잡아주게 되죠. 자, 그런데 선택 영역으로 잡고 보니까 자, 선택이 안 된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아까 이론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선택 영역 더하기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쵸? 선택 영역 더하기는 선택 영역에다가 추가로 선택을 해줄 때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다시 라쏘 툴로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 영역을 더해줄 때는 우리가 플러스 쉬프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 돼요. 자, 쉬프트 키를 눌러서 나머지 선택 안 된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그쵸?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또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쉬프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 자, 선택 영역을 더해주는 기능이 돼요. 자, 이쪽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선택 영역을 더해줬는데 만약에 선택 영역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못됐을 경우, 그쵸? 내가 원하는 부위보다 선택 영역이 밖으로 나왔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선택 영역 빼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럴 때는 Alt키를 눌러주게 되면, 자, 선택 툴 옆에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가 되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잡아주면 그 부분은 빼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선택 영역을 추가적으로 해주는 거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 영역을 잡아주면 그 부분을 다시 빼주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 매직 툴, 매직 윈드 툴이라고 해서 마술봉 툴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술봉 툴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같은 색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샘플을 한번 열어볼 텐데, 자, 이러한 샘플이 있을 때, 자, 이러한 샘플은 지금 흰색 부분과 색깔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흰색 부분으로 나눠지죠? 자, 이때,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 자, 이때 여러분, 마술봉 툴의 옵션을 잘 보시면, 여기 컨티어규스라고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체크되어 있을 때는, 자,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자, 클릭한 부분에 인접해 있는 색상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돼요. 그렇죠? 자, 이때 컨티어규스라고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으면 같은 레이어의 모든 같은 색은 선택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지금처럼 클릭을 했을 때 같은 색상은 모두 선택해 주는 게 돼요.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술봉 툴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옵션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토일런스 값이라는 것입니다. 자, 토일런스 값은 이렇게 같은 색상으로 선택했을 때 그 감도를 나타내는 건데, 자, 이 붉은색 부분을 선택을 해볼게요. 이랬을 때 토일런스 값이 32였을 때는 이만큼을 선택을 해주네요. 자, 만약에 제가 토일런스 값을 한 10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다시 선택을 해주면, 자, 아까 토일런스 값이 32였을 때보다 더 작은 영역을 선택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토일런스 값을 더 낮춰볼까요? 자, 더 작은 영역을 선택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수치를 한번 키워볼게요. 그러면 아까보다 더 많은 영역을 선택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토일런스 값이 크면 클수록 더 넓은 영역을 같은 색으로 인식을 해서 더 넓은 영역을 선택을 해주는 것이고, 토일런스 값이 작아지면 더 작은 영역, 좀 더 색상을 예민하게 인식을 해서 선택을 해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토일런스 값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샘플 올 레이어스와 안티 알리어스라는 체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안티 알리어스와 이 레이어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처럼 마술봉 툴은 같은 인접해 있는 색상을 선택을 해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펜툴이라고 해서, 자, 우리 일러스트에 있는 요 펜툴 모양이죠? 자, 사용 방법은 일러스트와 동일해요.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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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형태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패스를 그려주게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패스는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패스 형태를 움직여주거나 수정을 해주고 싶을 때는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처럼 펜툴 밑에 있는 이 선택 툴로서 이와 같이 이동을 해준다든지, 또는 직접 선택 툴로 이와 같이 수정을 해줄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펜툴을 사용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자, 펜툴이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좌측 상단을 보시면, 자, 지금처럼 벡터 쉐입 툴과 패스 툴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자, 벡터 쉐입 툴은요, 자, 정경색에 있는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리는 대로 바로 면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패스 툴은 패스 형태만 그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펜툴의 특징은 곡선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 자, 곡선을 처리하는 방법도 일러스트레이터와 동일한데요. 자,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지금처럼 곡선으로 처리해주게 돼요. 자, 이때 여러분 곡선을 처리한 다음에 이 핸들바를 없앨 때 우리 어떻게 했죠? 일러스트에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줬었는데 포토샵에서는 이 앞으로 나가는 핸들바를 없애줄 때는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셔야 된다는 게 일러스트와 조금 달라요. 그렇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꺾임선을 해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펜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디테일한 형태로 선택 영역을 잡을 때 이렇게 펜 툴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 펜 툴은요. 자, 우리가 이렇게 패스 레이어라는 곳에서 따로 관리를 하게 돼요. 자, 패스 레이어라는 곳에서 따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자, 패스 레이어라는 곳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리면 이렇게 워크 패스라고 해서 패스 형태로 잡아주고요. 이때 컨트롤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 패스 영역을 선택 영역으로 변화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실 게 펜 툴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모양의 패스를 그렸을 때는 자, 컨트롤 클릭으로써 선택 영역으로 변화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여러분 자, 지금 워크 패스라고 해서 모양이 나왔는데요. 제가 다시 패스를 그리게 되면 좀 전에 그랬던 워크 패스가 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내가 한번 그린 패스를 등록을 시키고 싶을 때는요. 이 패스 레이어에 가서 워크 패스 부분을 더블 클릭해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패스를 저장시키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이때 우리는 뭐 패스라고 해서 저장을 시켜놓으면 자, 지금처럼 자, 다른 패스를 그리더라도 항상 그 패스는 기억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패스 형태를 기억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펜 툴은 선택 영역을 사용할 때 아주 많은 역할을 하는데, 자, 우리가 펜 툴로 어떤 모양을 그릴 수도 있지만, 그 밑에 오른쪽을 보시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패스 형태가 또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라운드 사각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각형 툴이라든지, 또는 커스텀 쉐입 툴이라고 해서 위쪽에 여러 가지 형태들의 이런 미리 만들어진 패스 형태로 이렇게 패스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한 이 패스 레이어에 보시면 올이라고 눌러주고 어펜드 추가를 해주면 지금처럼 이와 같이 많은 형태의 패스들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하트를 그렸을 때 이 하트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에디트에 Define Pet Custom Shape 걸어주게 되면 그리고 패스로 등록을 시켜주게 되면요. 자, 화면에서 지우더라도 좀 전에 커스텀 쉐입 툴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등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언제든지 이 패스 형태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선택을 할 때는 패스 레이어에서 컨트롤 클릭을 해주게 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에 퀵 마스크 모드라고 그래서 이 퀵 마스크 모드를 누르게 되면 화면에 퀵 마스크 모드라고 체크가 되거든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브러쉬, 붓 모양의 브러쉬 메뉴에서 원하는 형태로 이와 같이 색칠을 해주게 되면 돼요. 자, 색칠을 해주게 되면, 그쵸? 이게 붉은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퀵 마스크 모드를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게 되면, 그 내가 선택해준 부위를 제외하고, 지금처럼 선택 영역으로 잡아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원하는 부위는 안쪽 부분이었어요. 그럴 때는 선택 영역 반전, 컨트롤 시프트 I 키를 눌러주게 되면 선택 영역이 반전이 돼서 이 안쪽을 선택해주게 되는 거죠. 자, 선택 영역이 반전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처럼 퀵 마스크 모드는 브러쉬 형태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선택 영역을 잡아주고 돌리면 이 바깥쪽이 선택되죠. 이때 컨트롤 시프트 I 키를 눌러서
반전시켜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색상을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이게 퀵 마스크 모드예요.